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배영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캐스트를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평가원에서 28학년도 수능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이제 공개를 좀 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입시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친구들 역시도 이게 28학년도 수능에서 전격적으로 완벽하게 어떤 그 수능의 시험 문항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확 막 바뀌진 않기 때문에 26학년도,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문항을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19번과 30번 이게 대수거든. 근데 그 대수가 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번과 28번이 미적분 원이에요. 이게 수투거든요. 이렇게 대수에서 두 문항, 미적분 원에서 두 문항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이제 19번부터 보겠습니다. 19번은 삼각함수 활용, 그러니까 삼각형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28학년도에도 이렇게 딱 예시문항으로 나온 걸로 봐서 우리 친구들이 요 문항은 이제 계속 조금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게.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근데 지금 삼각형인데 코사인 A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준 거는 얘들아 이미 그 특수각을 알려준 거예요. 특수각이기 때문에 각을 알려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코사인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그 삼각형 안에서의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코사인은 이제 특수각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이제 그 특수각의 함수값은 둔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120도구나. 이걸 이제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인 B 대 사인 C가 5대 3이면 이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이기 때문에 A 대 B 대 C, 그러니까 변길이 비율을 그대로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B 대 C,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그 대변 B 대 C가 마주보고 있는 그 대변 C, B 대 C라고 하는 변길이 비율이 5대 3이다.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A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원이 나올 거니까 B를 지나는 원이 이렇게 생기고 PQ. 자, 그림으로 띄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이제 문제 조건에서 여기를 알려준 거나 다름없는 거지. 이게 120도야. 그리고 코사인 A를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120도라는 걸 찾은 거야. 특수각. 그리고요 PB라고 하는 이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얘가 3루트 3이래요. 자, 이게 3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이걸 딱 긋는 순간 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게 원의 중심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원의 반지름 되잖아. 반지름. 그리고 PB가 원의 현이에요. 근데 현인데 이게 지금 2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지금 수선의 발 내리 꽂으면 2등분, 수직 2등분 하는 상태잖아. 근데 여기가 수선의 발 내리 꽂으면 이게 60, 60으로 나눠가지면서 직각 60, 30.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특수 비율을 만족하는 애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수선의 발 내리 꽂으면 60도,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지. 얘도 물론 30도고. 그치? 그런데 이 전체가 3루트 3이니까 반은 지금 2분의 3루트 3이야. 근데 얘네들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 대 2야. 근데 루트 3을 차지하는 게 2분의 3 루트 3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을 차지하는 부분은 2분의 3이라는 소리고 1대 2잖아요. 그럼 여기는 3이라는 소리야. 내가 찾고 싶었던 변길이는 여기요. 3. 왜냐면 이게 원의 반지름이니까요. 3. 되게 중요한 아이 3. 근데 앞에 문제에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사인 B 대 사인 C가 5대 3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비율이 어디냐면 자, 사인 B, B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가 5고 얘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가 3인데 3을 차지하는 실제가 3이래. 그러면 5를 차지하는 실제도 5니까 여기가 2가 되면서 자, 이만큼까지 돼가지고 이 전체 길이 얘가 5구나가 완성이 된 거야. 얘가 이만큼이 5예요. 5. 자, 5 이렇게 쓸게. 5. 괜찮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어딘고 하니 여기거든요. PQ. 이게 뭐야? 여기 또 여기를 구하라고 하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들아 자, 니네가 구할 수 있는 건덕지,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3, 여기 변 나왔고요. 얘가 5 나왔잖아요.
이게 5 나오고 3 나오고 중간에 여기 120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BC라고 하는 C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구해져요. 그래서 네가 이 전체 선분의 길이는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시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왼쪽 오른쪽 삼각형을 제일 처음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걔를 구하기 위한 이제 보조적인 선분이나 보조선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들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가 이제 내가 보여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고 또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해볼게. 이 전체가 지금 C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구했다라고 생각하라고 구할 거예요. 자, 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변이 완벽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변 하나밖에 안 등장했고 그럼 각에 대한 이야기들도 뭔가를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부족해요. 저기 있는 PQ라고 하는 애를 원활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보조 선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 지금 상태에서 닮음을 이 상태에서 바로 볼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내가 보조적인 선분을 그릴 건데 이 120도가 이렇게 있지? 그리고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연거푸 있었을 때, 자, 요 부분이 이제 뭔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요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각을 찾아보니까 130도면 여기는 이제 150도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한번 넓이로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용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넓이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또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넓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안 떠올랐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 별표 삼각형의 넓이와 하트 삼각형의 넓이를 합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다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별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하고 여기 세타를 이용할 겁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오른쪽 하트의 삼각형은 이 변의 길이하고, 자, 요 변의 길이 어차피 공통으로 둘이 똑같은 거죠? 여기랑, 자, 여기 끼인가. 자, 이걸 사인 세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인 세타랑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60도 하고요. 사인 120도가 똑같아요. 맞죠? 그 얘기는 이 사인 세타하고 여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결국에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각이 연거푸 있었을 때는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 둘이 값이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를 더한 게 전체 넓이다라고 하는데 전체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각이 지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각이 지금 여기가 150도거든요. 맞죠? 30도 빼니까 150도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 여기가 지금 150도구나. 자, 요걸 이용해서 해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여기가 2고요. 실제 길이가 2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지금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3루트 3. 여기는 3루트 3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삼각형 넓이가 나와버려.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 뭐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자, 요만큼을 지금 먼저 이제 구할게요. 요만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볼 거예요. 각이 나와줘야지 이제 되니까.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이 전체 삼각형에서 120도. 여길 내가 x라고 놔볼게. 그러면 x의 제곱은 아래 여기 x의 제곱. x의 제곱은 지금 여기 5죠. 5, 25. 그 다음에 3, 3은 9. 자, 빼기. 그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3에 자, 코사인 120도.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여기가 지금 34에다가 자, 여기 더하기로 바뀌고 5, 3, 15가 돼. 여기가 지금 49겠지? 그럼 x가 7이네. 분홍 체크해놓은 게 지금 7이에요. 실제 길이가 7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각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 이만큼의 호 보이지? 호에 대한 중심각이 지금 120도예요. 여러분, 그쵸? 이 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원주각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게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에서 자, 요렇게 지금 중심각이 있는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그리면 얘가 A면 여기 2A야. 근데 2A가 120도잖아.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야. 근데 여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구해야 될 이 PQ라고 하는 선분을 끼면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위에 요렇게 얘까지 보시면 이게 1, 2, 3, 4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 자,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잖아요. 그럼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 즉 파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60도이기 때문에 얘하고 마주보는 각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여기인데 얘가 지금 120도예요. 그럼 얘는 뭐야? 60도입니다. 오케이? 120도, 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각으로 60도랑 120도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일로 와서 보시면 여기가 120도예요. 각이. 여기는 뭐야? 60도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가 7이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의 길이를 몰라요. x라고 놔뒀어요. 자, 여기가 지금 7-x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맞죠? 이렇게 되면 자, 왼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설명한 대로 써볼게. 2분의 1에다가 자, x에다가 자, pq 보이지? pq 2분의 1 얘랑 그다음 얘. 그 다음에 사인 60도. 사인 60도. 그라 플러스 오른쪽 삼각형 2분의 1에다가 자, 7-x에다가 그 다음에 PQ에다가 그다음에 사인 120도. 자, 이렇게 해주면 누가 되는 거냐면 자, 2분의 1에다가 자, 2 곱하기 3루트 3에다가 자, 사인 150도 하시면 돼. 맞죠? 근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지우고 쓸게.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자,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사인 150은요? 사인 30도랑 똑같아요.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좌우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지웠어. 또 여기 2분의 루트 3 지울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지웠어.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PQ로 묶어. PQ로 묶으니까 여기 X가 있고 여기는 더하기 7-X가 있네. 그치? 그럼 오른쪽에 누가 남냐면 2, 3, 6 남았어. 맞죠? 그러면 3분 PQ는 누가 돼? 여기는 플러스 X, 마이너스 X 없어지니까 7 곱하기 PQ잖아. 그럼 7분의 6이 되는 거지. 3분 PQ의 길이가 그래서 7분의 6이다. 나올 수가 있더라. 정답은 7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한번 넓이로 접근을 해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자, 19번 문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문항 들어갈게요. 네,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30번이 이제 대수 파트에서 나왔고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는 문항이에요. 도실수 AB에 대해서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렇게 생겼는데 x 0이 하였을 때는 지수고 지수함수고 0보다 컸을 때는 로그 함수입니다. 이렇게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등장을 하면 밑을 좀 확인하시고 역함수 관계가 있나?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3이고 얘가 3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함수에 관련된 거를 한번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체크를 할 거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x가 0 이하였을 때 함수 f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 0 이하니까 얘죠. 얘가 y는 x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 다음에 전체 fx는 이제 0 이하 0보다 컸을 때 다 포함해가지고 y는 x랑 만나는 모든 점의 x 좌표의 집합이 0 abc라고 했어요. 그럼 몇 개야 지금? 4개. 근데 0 이하에서는 2개 만난대. 2개만. 0보다 컸을 때 2개 만나야 되네. 그리고 0 이하 보시면 여기 는이 들어가 있는 요 파트에 지금 0이라고 하는 데서 만나고 있으니까 y는 x랑 만날 때 0,0이라고 하는 원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y는 x랑 여기 있는 지금 0 이하였을 때 이 지수함수랑. 자,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0 이하였을 때 2개, 0보다 컸을 때 2개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 B, C가 지금 다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들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랑 이 절대값 B랑 똑같다. 자, 요런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Y는 X랑 이 지수랑 로그 함수가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자, y는 x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애를 내가 그리려고 보면 위에 게 간단하니 아래 게 간단하니? 아래 게 간단하잖아. 왜냐면 위에는 a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걸 기준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밑이 3, 3 보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도 확인을 하고, 근데 그거를 조금 빠르게, 지금 그런 느낌이 딱 온 밑이 동일한 상태이니까 빨리 확인을 하려면, 로그 함수건 지수 함수건 꼭 지나가는 정점이 있죠. 그쵸? 이게 역함수로 바뀌었을 때 지수가 로그 함수 되고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로 변할 때 그 정점이 똑같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점 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고 직접 얘의 역함수를 구하셔서 보셔도 돼요. 자, 제가 먼저 이놈의 정점을 한번 구해볼게. 정점을 구하면 로그 함수는 얘들아 정점 좌표가 진수가 1이 되게 하는 x지. 근데 얘는 그냥 x니까 1 쓰시면 돼. 1, 자, 1이면 여기가 뭐가 되면 싹 0이 되거든. 그래서 그때 y는 마이너스 b야. 아, 이런 정점을 갖는 놈이네. 근데 요 놈 보시면 이놈의 정점은 지금 지수함수죠?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x야. 그러니까 여기가 싹 0이 되게 하려면 x는 누가 되면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면 된다. x가. 맞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 풀 에, 그 다음 마 b 풀 b 해가지고 0이 되잖아. 그래서 꼭 지나가는 정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요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고 쓸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이잖아. 지수가 0이면 얘가 3의 0제곱이야. 3의 0제곱이 1이거든. 1-a가 돼요. 그럼 여기는 1-a라고 쓰시면 돼. 그럼 여기서 좀 보여지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 정점을, 자,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까요? 그랬더니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b, 1이 돼요. 근데 그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a. 그 이게 뭐지? 평행이동이잖아. 평행이동 시키면 자, 요 점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한번 확인할게요. 그런 애인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 식 한번 써서 확인할게. 그러니까 6, 얘가 로그, 지금 보시면 3의 x 마이너스 b잖아? 요게 지금 y인 거잖아? 얘가 지금 y 더하기 지금 b가, 자, 6 로그 3의 x잖아? 그치? 6으로 나눌게. 6분의 y 더하기 b야. 자, 이게 로그 3x야. 이제 xy 바꿀게요. 자, 요거. 그러면 y는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6분의 y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애니까 자, 요거 예. 지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y라고 바꾸고 xy 바꾸는 거야. 예, y 요거 x라고 놓는 거죠. 그러면 y는 이 되는 거지. 예, 여기는 3의 자, 6분의 자, x 더하기 b로 바뀌는 거죠. 제가 한 단계 그냥 말로 하고 안 썼는데 로그 3의 자, y가 6분의 x 더하기 b더라가 되는 거잖아요. xy 바꾼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y는으로 식을 쓰시면 y는 자, 3에 자, 지수가 얘가 올라오면 되지. 6분의 x 더하기 b로. 그치? 근데 이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 얘가 3에 6분의 1에 지금 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에다가 x 더하기 a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3의 6분의 1에 x 더하기 a 더하기 b로 바뀌는 거고 y는인데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하면 그냥 뒤에 마이너스 a 쓰시면 되죠. 그치? 이게 지금 위쪽에 쓰여 있는 함수 맞아? 맞지?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지울게. 사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 얘를 그릴 건데 이거 지금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예요. 로그 함수에다가 밑이 3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까 문제 가나의 조건을 맞추려면 자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두 점에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자 이게 뭐라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애 6 로그 3의 x 빼기 b야. 그치?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애는 뭐냐면 이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자 지금 보시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대칭시키고 걔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도 마이너스 a만큼 똑같이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그렇게 그럼 지금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의 x축 y축 똑같죠. 그러면 여기 지금 y는 x랑 만나고 있는 이 교점이 그대로 내려가는데 자, 여기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0이 있어야 돼요. 0 이하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놈이 잘 봐. 자, 얘가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 Y축으로.
그게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했다는 거야. 자, X축으로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을 해서 요 점에 찍혔다는 거야. 누가? 이 점이요. 이 점에 찍혔다. 자, 이 분홍색이 내려온 거야. 여기 지금 그대로 이렇게 지금 평이동이 된 거죠. 자, 보여? 누가? 얘가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점 찍을게. 자, 요 점은 어떻게 된 거야? 요 점도 마이너스 A만큼. 자, 여기도 마이너스 A만큼. 이렇게 평이동을 똑같이 해가지고 요 점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점으로 간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와서 여기에 0하고 다른 놈이 근이 된 거고 이쪽에도 얘하고 얘가 근이 된 건데 0이라는 애는 알려줬으니까 아는데 나머지 A, B, C잖아요. 자, 요 점의 좌표가 세팅이 돼요. 어떻게? 지금 이 점이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해서 원점으로 갔기 때문에 여긴 A여야 되겠죠. A에서 마이너스 A만큼 와야 원점이 될 거잖아요. 그치? 요 점의 좌표가 A, A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처음에 그렸던 요 놈. 여기서 맨 위에 자, 요 점이 A, A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A, A고요. 여기 0, 0이고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이 0하고 A는 지금 차지했으니까 B하고 C 나눠가지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풀면 되지. 자, 절대값 C가 2B다. 이거는 C가 2B 하나 나오고 C가 마이너스 2B 하나 나와. 두 개뿐이 없지. 근데 이거는 지금 잘 봐. 부호가 똑같을 때예요. 풀풀 마마. 뭐 0,0은 아니니까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부호가 다른 거예요. 자, 니네가 교점의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부호가 같아 달라? 달라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그럼 내가 여기다가 B, B라고 찍는 순간 B가 마이너스 2B가 C이기 때문에 요 점이 C가 되는데요. 자, 요 점은 누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C, C인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 자, 된 거죠.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잘 봐. 이게 B, B인데 이 B, 여기가 지금 B예요. 그죠? B에서 얼마만큼 빽하면 여기 마이너스 2B가 되는가를 또 확인하시면 네가 B에다가 뭐 했어요? 마이너스 A 했거든요. 그쵸? B 마이너스 지금 A를 해주면 마이너스 2B가 돼요. 맞아 안 맞아? 여기가 지금 B라고 하는 X좌표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옮겨갈 때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X좌표가 되는데 그거는 이 간격이 마이너스 A예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와. 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A가 누가 되냐면 얘 넘어가니까 3B구나 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A가 3B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3B라고 3B,3B라고 놓으실 수가 있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A랑 B를 구해서 제곱 더해줘라.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좌표를 지금 다 B에 관련된 걸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맞을까?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A가 나오는 거니까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자, 함수가 요 노란색 함수가 지금 얘란 말이야. 여기다가 B에 관련된 좌표 X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하겠지. 여기다 요 점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잘 봐. 여기다가 내가 3B를 넣었어. 6 로그 3에 자 3B 빼기 B야. 그게 지금 뭐가 되냐면 3B가 되는 거 맞죠? 3B가 되는 거 맞을까 얘가? 3B가 돼. 근데 그걸 3B라고 쓰면 계산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고 자 제가 쓰는 거 잘 볼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또 만들었어. 자 보이지? 보여?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여기가 자 요만큼 자 요만큼에서 요만큼의 y좌표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전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게 되면 이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요? 근데 이만큼의 y좌표가 지금 몇이냐면 얘예요. 맞아? 3B였을 때 누가 나와? 자, 얘가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에 y좌표 볼까? 얘가 B, B인데 그 B가 해당되는 게 누군가? B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6 로그 3에 자, B 빼기 B예요. 이게 여기 y좌표예요. 오케이? 자, 이 둘을 빼게 되면 자,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면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빼면 이 부분의 높이가 되는데 이 부분의 높이는 3B에서 B를 뺐기 때문에 2B가 돼요.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이게 결과가 2B야로 세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잘 봐. 자, 이 마비랑 이 마마가 플러스 되면서 얘는 없어져요. 괜찮지? 이제 얘에서 얘를 빼면 돼. 그러면 자, 걔만 쓸게. 6 로그 3의 3B. 자, 빼기 6 로그 자, 3의 B야. 자, 이게 결국에 이제 2B가 되는 거야. 자, 요것만 정리를 할게. 자, 6으로 묶었더니
자, 로그 3의 자, 3b 자, 빼기 로그 3의 b야. 그럼 우리가 밑이 똑같았을 때 이거 나누기, 빼기는 나누기 하면 되죠. 진수끼리. 그래서 6 곱하기 자, 로그 3의 자, 3b 나누기 b예요. 오케이? 그럼 bb가 약분되면서 로그 3의 3이란 말이야. 로그 3의 3은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6이에요. 6. 6이 결국에 2b가 되는 거지. 그럼 b는 3이야. 맞아? b가 3이니까 a는 9가 되는 거죠. 자, b는 3이고요. 그럼 a제곱 b제곱인데 9, 9, 81. 자, 3, 3은 9 하셔가지고 90. 이렇게 해서 정답 쓰시면 될 것 같아. 정답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0이다. 자,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건 맞지만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과 역함수 확인하시는 거, 평행이동이랑 자, 이런 조건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 우리 미적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볼게. 자, 20번 문제는 미적분 1. 그러니까 이제 수투라 보시면 돼.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3차 함수래. F알파, F베타, F감마가 0이다. 그럼 X축이랑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요.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0보다 다 크면서 자, 요런 순서를 갖는데요. 그러면 이거 좌표 평면에 그림 바로 그릴 수 있는데, 그치? 자, 요거 X, 이거 FX를 내가 그리잖아? Y, 이렇게 생기고. 자, 여기 0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3차 함수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인데,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지금 베타고, 여기 감마고. 자, 요런 패턴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3차 함수다. 맞지? 이렇게 생겨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뭐 했냐면은 3차 함수 fx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gx랑 hx. 적분이네. 정적분이네. 근데 이게 지금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 h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절대값 ft dt예요. 그러면 이건 정적분이지만 이게 넓이랑 똑같은 거죠. 맞죠? fx랑 지금 0에서부터 지금 여기는 x까지 둘러싸져 있는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위로 걷어 올라와가지고 그걸 정적분 때리기 때문에 넓이죠, 전체. 근데 얘는 그냥 오롯이 정적분의 결과, 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gx의 극대값이 0이고 gx는 얘야. 극대값이 0이다. h 베타가 8이며 h 감마가 24가 될 때 g의 알파, g의 감마. 자, 이거의 결과가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gx의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gx 쪽을 한번 봐봐.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gx의 극대극소를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 뭐부터 하지? 극대값 극소가 구하려면 미분하잖아. 그래서 내가 gx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좌우 양변 미분을 해봤어. 자, 미분을 해봤어. 요거를. 그랬더니 x에 대해서 g'x가 돼, 좌변은. 우변 뭐가 될까? 요거 그대로 미분하면 그냥 fx. 맞습니까? 저 fx죠. x에서 미분하고 fx 맞아요? 왜냐면 이 ft dt가 적분된 함수가 라지 ft에 대한 함수라고 쳐볼게. 그러면 그때 한번 이 윗끝 x를 집어넣고 자 0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라지 fx 빼기 라지 f0과 같은 이런 모습 상태가 될 건데 그걸 x에서 미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잖아. 그 라지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내가 f를 미분해서 라지 f가 되는데 그거를 적분해서 다시 미분해? 그러면 다시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fx라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 gx의 극대값이 0인데 내가 이 gx라고 하는 놈의 극대극소 값을 구하려면 먼저 얘를 미분하거든. 근데 g'x가 fx야. 그러니까 g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가 f라는 얘기야. 그래서 f는 내가 그려놨잖아. 도함수는 얘들아 부호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지금 그려졌는데 부호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자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의 이 도함수야 지금 g에. 그러면 g라고 하는 놈을 아래쪽에다가 내가 그려볼게. g라고 하는 놈 어떻게 생기나? g는 지금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맞아 안 맞아? 이게 gx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gx에 뭘 알려줬냐면 극대값이 0이다. gx의 극대 우리 어떻게 찾아? 여기잖아요. 그 극대는
극대값. 그러면 극대값이 0이다. 근데 그게 누구야? 베타였을 때 값 아니야? 그럼 우리가 G라고 하는 애한테 베타를 넣으면 0이 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X가 베타였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을 우리 극대값 이렇게 얘기하잖아. G 베타가 0이야.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G 베타가 0이다. 그래서 내가 G라고 하는 함수 다시 올라왔더니 이게 G야. GX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G에 베타 넣죠. 그게 0이니까요. 근데 그게 오른쪽에 여기다가 X에다 베타 넣는 거랑 똑같거든. 0에서 베타까지 FT, DT를 하면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fx를 0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0이라는 건데 정적분한 결과가 0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잖아. 일로 와서 볼게요. 이제 위에 있는 f를 보시면 돼. 0이 여기잖아. 0에서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걸 정적분 때렸더니 0이래. 무슨 얘기예요? 얘하고 얘가 넓이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a가 되니까 둘을 더해서 0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a라고 넓이를 놓으면 얘가 넓이가 a여서 이 둘이 넓이가 똑같구나. 넓이가 똑같구나. 정적분의 결과로는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얘를 a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써먹은 것 같아요. 여기 베타, 감마. 가시면 베타를 넣을게. h 베타는 인테그랄 0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ft에 dt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지금 8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위로 걷어 올려가지고 전체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넓이잖아. 이 0에서 베타까지니까 잘 볼게. 0에서 베타까지야. 여기까지니까 얘가 뒤집어 올라와서 만들어지면 어쨌거나 얘네 둘의 넓이를 더한 것이에요. 그게 8이라네.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데 8이래. 합쳐서. 그럼 얘가 4란 얘기 아니야. 얘가 넓이가 4예요. 얘 넓이가 4, 얘가 넓이가 4인 거죠. 넓이로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8이다. 그리고 자 여기 감마. 그 인테그랄 0에서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t, dt를 해줬더니 그건 24야. 이 지금 넓이죠? 아래 있는 거 다 걷어 올라와서 그냥 정적분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0이 여긴데 감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넓이 합쳤더니 24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4니까 이미 8. 16. 누가? 얘가 넓이가 16이란 얘기야. 요만큼의 넓이가 16이야. 그래서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다 찾았어. 근데 정답은 뭘 구하라고 하냐면 G 알파에서 G 감마를 빼래. G 알파가 뭐냐 위에 올라가서 보실게요. 여기다 알파를 넣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정적분 결과의 F를 0에서 알파까지 보이니? 그러면 이거 정적분은 이 넓이가 4면 마이너스 4예요. 얘는 마이너스 4인 거고 자 빼기 G 감마 하래요. G 감마는 여기에 감마 넣은 겁니다. 이게 G 감마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감마까지 정적분 결과니까 넓이가 아래쪽에 있는 거에 정적분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정적분의 결과를 우리가 마4, 자 풀4, 마16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6인 거야. 정적분의 결과는. 그러면 일로 와서 얘가 마이너스 16이야. 빼기 마이너스 16을 해줘라. 그럼 정답이 뭐예요? 12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20번. 네. 괜찮죠? 이제 우리 다음 문제 28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28번 문제 한번 봅시다. 두 상수 A랑 K라 그랬고 K가 양수예요. 함수 fx는 x-1의 제곱에 x-2다. 뭐 fx 완벽하게 알려줬네. 최고차 한계수 1인 4차 함수면서 x축이랑 0, 1, 1 여기 접하고 2 이렇게 통과하는 I입니다. 그쵸? 근데 gx가 fx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시켰네. 평이동시켰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x가 존재할 때 a 플러스 20k제곱의 값을 구하라. 또 hx가 등장했는데요.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서 그 h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것이 이거다. 근데 나는 이제 hx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hx는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k로 좌우를 나눠줘야 돼. 근데 여기를 뭐 함부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쵸? 0이면 못 나누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게 그걸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0이 아니란 전제 조건을 깔고 hx라고 하는 애를 내가 보니까
뭐 이런 느낌의 I인 거죠. 자, 이거 K분의 절대값에 자, GX 자, 빼기 GK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보시면서 얘들아 어쨌거나 이 절대값 벗기고 X가 나올 거잖아요. X-K분의 GX-GK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X-A분의 FX-FA 자, 요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H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어떤 그 실수를 잡았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똑같잖아요. 함수값이랑 똑같고. 그쵸? 여기다가 네가 어떤 예를 들어 K로 가는 극한을 취했을 때 좌극, 우극의 값이 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극한을 취하면서 미분계수가 돼버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로 고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fx부터 그려보면서 해볼게. fx가 지금 보니까 얘는 0하고 1하고 2에 지나가니까 0하고 1. 그러니까 0은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차함수죠. 0 통과하고 1이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접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는. 근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0이고 접하는 게 지금 1인 거죠. 1하고 여기가 지금 2가 되는 요런 이제 함수가 fx예요. 근데 fx를 알려주면서 내가 봐야 될 함수는 gx입니다. 왜냐면 gx에 대해서 여기 h를 설명했으니까. h를 gx로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 많이 어렵진 않고 fx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시키래. a만큼 평이동을 샥 시키니까 얘가 다 a만큼 평이동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a야. 얘는 a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1이 돼. 자, 얘는 a 더하기 2가 돼. 그러면서 이제 요 함수가 f가 아니고 이제 g가 된 거지. 평이동 됐으니까 gx다. 이렇게 생기는구나. x 플러스 1에서 접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hx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생각하면 되고 k가 이렇게 있잖아. k 올라가서 보니까 두 상수 a랑 k에서 k가 양수란 말이야. 그리고 a는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얘가 정확하게 선대칭이죠. 이게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더하기 1이야. 더하기 1, a 더하기 1. x 더하기 1에 대해서 대칭인 요런 아이가 되는 거죠. 그치? 괜찮지?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내가 이제 여기 있는 hx라고 하는 i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뭔가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로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잘 봐. 이렇게 함부로 나눌 수는 없다 그랬잖아. 왜냐면 여기 x가 k면 어떡해? 그러면 얘가 0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0이 되었을 때를 좀 확인을 하고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면서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행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좌변, 우변 는이니까 x에다가 k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1번. x에 k를 한번 넣어봤다? 그럼 k가 양수거든?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벗길 때 그냥 k로 나오니까 k 빼기 k예요. 그럼 이제 0 곱하기 hk가 되면서 좌변이 0이에요. 그리고 우변은 누가 되냐면 여기에 k를 넣으니까 gk 빼기 gk는 0이잖아. 0의 절대값 씌우면 0이니까. 0은 0이다가 돼. 0은 0이다는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찾을 게 없어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뭘 집어넣으시냐면 마이너스 k를 넣습니다. 자,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k가 되니까요.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k를 딱 집어넣었더니 그게 음수인데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마 k, k 빼기 k가 돼서 좌변이 0이 됩니다. 좌변이 0이에요. 0은 오른쪽을 봤더니 절대값 g에 마이너스 k를 넣은 거가 빼기 gk를 해줬더니 이것이 0이하가 돼버려. 그럼 여기서는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왔냐면 g라고 하는 함수에 마이너스 k를 넣은 거랑 g라고 하는 함수에 k를 넣은 게 는이 된다? 이걸 알게 된 거야. 근데 g가 지금 얘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g가 얘인데 k가 양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뭔가 대칭을 이루는 그러니까 사실 0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맞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k랑 k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함수값이 똑같다. 그럼 함수값이 똑같은 k에 대해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어떤 애에 대해서 대칭. 근데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마이너스 k, k 이렇게 되면 딱 들어가면 좋고 얘가 0이면 이제 딱 되는 거죠. a 더하기 1이 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근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k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랑 k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그래서 뭐 함수값이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k야. 그러면 여기 어떤 이제 대칭되는 뭐 그런 이제 선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그러면 이제 hx를 내가 구해볼 거야. hx를 구하는데 hx를 쓸 때 지금 x가 뭐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셔야 되냐면 풀마 k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셔야 돼요. 주셨죠? 풀마 k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셔야 돼. 전제를 이렇게 딱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럼 hx가 누가 되냐면 지금 저기 쓴 것처럼 절대값 x 자 빼기 k분의 자 위에는 누가 되냐면 절대값 gx에서 자 빼기 gk가 된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모든 실수에서 다 이제 어떤 실수 하나를 잡으면 존재를 하면서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벗겨야 되잖아. x를 절대값 벗겨야 되니까 구간을 나눴어.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누가 되냐면 hx가 x-k분의 절대값 gx 자 마이너스 gk가 돼 얘는. 자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hx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분의 자 여기는 이제 절대값 gx에 빼기 절대값 gk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 극한 좌극한 우극한을 취할 건데 k가 아니잖아요. k로 가는 극한을 한번 취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0 이상이니까 k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리미트를 취할 때 리미트 x를 k 플러스 쪽으로 볼 거고 리미트 자 x를 k 마이너스 쪽으로 볼게요. 자 이게 gk하고 gx의 절대값을 벗길 때 이제 한 번은 뭐 마이너스를 뭐 붙이고 벗기고 한 번은 뭐 플러스 붙이고 벗기고 요거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자 k 플러스 그럼 잘 봐. 리미트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 마이너스 k분의 자 x 마이너스 k분의 보시면 이게 k랑 지금 k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짐작이 가는 애로 놓고 자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런 데라고 볼까요? 자 요런 데, 요런 데랑 자 요런 데라고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이제 간격 똑같은 요런 데라고 살짝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k예요. 여기 마이너스 k 이렇게 놓고 둘이 함수값 똑같잖아. 그치? 자 보시면 여기가 gk예요 지금. 맞아요? gk. 근데 여기 gk에서 지금 얘들아 여기가 gx 빼기 gk잖아. 얘가 오른쪽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k의 약간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gk가 얘고 gx가 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gx가 gk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얘를 벗길 때 그냥 나오면 돼요. 여기가 그래서 누가 되냐면 gx 자 마이너스 gk가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G'의 극한인데, 극한값인데, G'의 우극한이죠. G'의 K의 플러스, 즉, K로 가는 우극한, 우미분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자, 우극한값인데, 자, 얘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자, 보시면 요거, GK를 기준으로 GX가 더 짝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gx에 자 빼기 gk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좌극한 값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을 g 프라임 k라고 쓸 수 있잖아요. g 프라임에 자 k에 이제 마이너스 좌미분 계수인 거야. 그죠? 좌극한인데 좌미분 계수가 돼버리지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야. 근데 이게 우극한 좌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연속이니까.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자 이게 어차피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에요. 그쵸? 함수값. 근데 얘랑 이 마이너스한 게 똑같으려면 이런 얘기지. a랑 마이너스 a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a가 뭐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여기다 a를 써서 그런데 얘가 b가 마이너스 b 그럼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가 0이구나가 나와.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 K는 어디일 수밖에 없냐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가 지금 K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얘가 A 더하기 1이 0이 돼가지고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요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파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K 값만 이제 구하면 돼요. 왜냐면 A랑 K가 나오면 되니까.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까 우리 0 했죠, 0. 얘는 뭐예요?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가 실제가 1입니다. 근데 4차 함수가 X축에 지금 저렇게 예쁘게 생기는 이러한 곡선이었을 경우에 저하고 대칭되는 요렇게 접하는 곡선이었을 경우에 자, 여기랑 여기 극값 있죠.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2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대 루트 2예요. 1대 루트 2 비율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가 1이죠. K가 자, 루트 2 비율을 갖는 루트 2 비율을 갖는 이 점이 지금 실제가 1입니다. 루트 2 비율을 갖는 실제가 1이면 여기 1이 돼야 되는 이 K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K가 지금 루트 2분의 1. 그리고 A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1. 근데 이걸 제곱하니까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0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은 9가 되는 거죠. 정답은 9예요. 근데 여기 아래쪽도 한번 식정리는 보도록 할게. 자, 봐봐. 이게 되어 있어.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G의 마이너스 K랑 GK가 똑같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인데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로 묶으시고요. X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묶으시면 그럼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는 거잖아. 그래 놓고 위에가 누가 되냐면 여기를 절대값 GX에 자 마이너스 G에 마이너스 K라고 놓고 자 극한을 취하면 이게 또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어질 수가 있는 식이지. X 빼기 마이너스 K, GX 빼기 마이너스 G 마이너스 K. 맞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극한을 똑같이 취하는 거야. 리미트. 자 얘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K가 왼쪽 오른쪽 간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K가 오른쪽 간다. 자 리미트. 자 X가 자 마이너스 K가 왼쪽 간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지금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X 빼기 자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 위에 이제 절대값을 벗길 적에 아까 이제 마이너스 K 요런 지점에다 놨다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왼쪽 오른쪽이 마이너스 K를 이런 데다 잡아서 내가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왼쪽과 오른쪽이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근데 그것이 는이 되려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기준 잡아놓은 대로 본다고 하면 조금의 오른쪽은 있잖아. 자 이 마이너스 K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그 함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자 GX에 자 빼기 G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자 요렇게가 지금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쓸 수 있고 여기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얘가 G 프라임에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K의 오른쪽 우극한인데 우미분계수라 보시면 돼. 근데 아래쪽은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위에가 얘가 이제 왼쪽이었죠. 자 왼쪽이면 함수가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 돼. GX 자 빼기 자 G 마이너스 K로 이렇게 벗기시면 돼.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G 프라임에 자 마이너스 K의 왼쪽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 정의식이 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보시는 것인데 원래는 이게 우극한, 좌극한인 거잖아요. 이게 우극한, 좌극한이잖아.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으면서 결국에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때 값이랑 이게 똑같아야 연속이 되는 건데 이게 미분계수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K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똑같으려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왼쪽, 오른쪽.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답은 아까 구했으니까 9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하고 캐스트에서는 제가 이제 딱 네문항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28학년도 이제 그 수능 예시 문항으로서 평가원에서 공개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이야 당연히 이제 본인이 치러야 될 입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학년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츰 이제 2학년, 3학년 될 때 신경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친구들 있죠? 26학년, 27학년도에 수능을 보실 친구들은 요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시험이, 수능 시험이 갑자기 28학년도에 이 문항들이 막 싹 바뀌는 건 아니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다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오늘은 해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